네, 안녕하세요. 임상초고 송쌤의 5분 싸게 홍현입니다. 자, 2024년 2회 임상실기 2급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 건데요. 지금 함께 풀어볼 문제는 지능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자가 수검자와 라포 형성을 하는 구체적 방법 4가지를 써라. 자, 2012년 하고요. 2018년도 3회차에 나왔었던 기출문제입니다. 자, 지능검사를 실시를 할 때 그러면 라포를 왜 형성을 해야 될까요? 일단 이 배경 지식을 선생님들께서 아셔야 이거를 조금 더 잘 외울 수가 있겠죠. 지능검사라는 것의 성격은 어떤 거죠? 남을 평가하는 겁니다. 내가 남에게 평가를 당하는 거예요. 내 능력이 이렇다 저렇다. 내 지능이 남에 비해서 높다 낮다 등의 평가를 받는 거고, 이 자체가 상당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. 누가 나를 잘 보면서 자, 이러니 저러냐고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당연히 긴장이 되고 떨리죠. 그러니까 검사의 분위기를 긴장도를 낮춰야 되겠죠. 편안한 마음으로 잘 실시를 해야 이 사람의 정말 능력이 다 나올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라포의 형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. 이거는 좀 검사자의 역량이 되겠죠. 그래서 경계심을 조금 낮추고 긴장감을 낮추고 편안한 마음으로 본인의 지적인 잠재력을 잘 검사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바로 검사자의 주된 역할입니다. 그래서 라포 형성이 중요한 거죠. 자, 그러면 이러한 라포 형성을 위해서는 검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. 첫 번째로 이 검사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검자의 불안을 유발한다고 그랬잖아요. 심리적 위축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거 다 몰라서 점수 낮으면 어떡하지, 돌머리로 나면 어떡하지, 이런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지능검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면서 굳이 이 사람의 불안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.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능검사라는 말을 굳이 먼저 검사자가 꺼낼 필요는 없어요. 자, 그리고 지능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평가보다는 그게 초점이 아니고 이 사람의 어떤 문제 해결력을 보는 거다.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검사다. 자, 이런 식으로 좀 빌드업을 해주셔야 긴장이 조금 풀리다. 그래도 긴장을 해요. 자, 그래도 긴장을 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한다고요? 자, 지능검사는 다른 검사에 비해 수검자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죠. 검사 시작 전 검사 소개 시 지능검사라는 직접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수검자의 문제 해결 를 보는 검사다. 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.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조금이라도 긴장감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. 라포를 형성한다는 건 믿음을 준다는 얘기거든요. 자, 믿음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? 선생님들께서 거기서 막 허둥지둥하고 버벅대고 검사 순서 막 까먹고 도구 빠뜨리고 이러면 우당탕 퉁탕 이러면서 그러면 뭐야 이 사람,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? 내가 숙달된 검사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 안심하고 수검자도 검사에 임할 수 있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걸 보면서 본인도 안심할 수 있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라포는 이런 전문가적인 태도로 보임으로써도 우리가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전문가답게 서두르지 말고 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어쩌고 저쩌고 하고, 그 다음에 검사의 문항 지시문은 어떻다고요? 절대 변경하지 않는다. 절대 변경하지 않아요. 전에부터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는 건데, 이제 처리 속도 지표에 해당하는 소검사를 먼저 하시더라고요. 저한테 와서 왜 이렇게 하시죠? 그랬더니 배우기를 이제 수검자가 쌩쌩한 상태에서 해야 처리 속도 검사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,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배웠대요. 네, 저는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지금 계시다는 게 상당히 놀랍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고, 거기에 제시된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. 거기에 제시된 순서대로.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할 수는 있죠. 수검아동의 경우에 이제 뭐 난리를 치고 막 누워 있고 떼쓰고 울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잠깐 쉬어야 되지만, 그때는 살짝 이 친구가 흥미로워할 만한 검사를 조금 앞으로 뺄 수는 있지만 그거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. 제가 뭐 거의 ADHD급 그 친구들도 그냥 그대로 다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건 제가 노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해야 돼서 그러는 거고,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진행이 돼요.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좀 유연하게 하실 수 있죠. 아이를 좀 달래고 기분을 조금 좋게 만들고 너무 힘들어하면 쉬고,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분을 살핀다는 모습의 어떤 사인들을 내가 보내면 훨씬 더 분위기가 이완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월하게 검사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, 근데 뭐 검사 지시문을 내가 읽지도
많은 설명문을 막 거기다 첨부한다던가 질문 자체를 바꿔버린다던가 검사의 진행 순서를 바꿔버린다던가 이런 거는요 점수 자체에 영향을 줘서 이 사람들의 인지적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. 이거는 표준화된 검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순서대로 하고 똑같은 지시문으로 했을 때 능력을 서로 비교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조건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은 100m 달리기를 할 때에서 한 10m 앞에서 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출발선에서 정확하게 지켜서 뛰라고 하면 누가 당연히 점수가 더 높게 나오겠어요? 10m 앞에서 뛴 사람의 점수가 훨씬 더 높게 나오겠죠. 같은 능력이라면. 아니면 그냥 100m 원래 선에서 뛴 사람의 능력이 원래 훨씬 더 좋아요. 근데 10m 앞에서 뛴 사람은 원래 달리기 실력이 별로인데 10m 앞에서 뛰었기 때문에 둘이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결승선에 도착을 했다고 봤을 때 능력이 그럼 과연 두 사람이 똑같다고 볼 수 있는가? 아니라는 거죠. 지능검사도 정해진 절차대로 엄격하게 지켜서 실시를 해야 된다. 그리고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를 하는 거죠. 하지 않고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되 수험자의 기분을 잘 살피셔야 돼요. 협조에 대한 변화, 협조 태도에 대한 변화를 주시하고 그 다음에 휴식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죄송해요. 소검사를 마친 후 쉬고요. 중간에는 쉬지 않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숫자 같은 거는 선생님들 그럼 숫자 불러주다 말고 내가 이 사람이 피곤해 보이면 내 쉴 수는 없는 거예요. 그쵸? 숫자를 내가 불러준다. 뭐 19, 7, 8 이러는데 잠깐만 선생님 저 쉬어야 되겠어요. 이러면서 다시 그 검사를 이행할 수는 없는 거다. 그러니까 이제 소검사 하나하나가 끝나고 나면 쉴 수 있지만 이 소검사 중간에 하다 말고 쉬는 거는 안 돼요. 왜냐면 이건 다 점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수검자의 노력을 칭찬을 하셔야 돼요. 이거 진짜 진 빠져요, 여러분. 너무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을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. 소검자의 진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노력한다는 거를 누가 알아줘야 돼요? 이 현장에 같이 있는 검사자가 알아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수검자의 노력을 칭찬하고 열의와 관심을 보이는 거죠. 그 사람의 어떤 수행에 대해서 잘했어요.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 수행하고 있음에 대한 칭찬. 결과 말고 어떻게 맞췄나요? 이거 말고. 네, 수검자의 노력을 칭찬을 함으로써 노력의 칭찬하고 답을 못할 수 있잖아요. 답을 못할 경우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어휘 같은 거는 그 단어를 자체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단어를 모를 수 있어요. 뭐 치중하다 뭐 이런 게 나왔다고 칠게요. 그 단어 없습니다. 여러분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. 치중하다. 치중이 뭐죠? 설명해 줄 수 없어요. 그냥 지금 알고 있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됩니다. 끝. 이런 식으로. 근데 하지만 태도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라포를 형성하시면 되고 그 여러분들께서 정말 라포를 잘 형성해야 지능검사의 결과가 아주 객관적으로도 잘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검자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전 또 다음 문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